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법무사 1차 과목 상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법을 하는데 이 상법이 뭐냐? 자, 여러분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 상법은 여러분, 자,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의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죠. 사인 간의 법률 관계 규율합니다. 그러면 상법은 뭐냐면 상인 간. 근데 우리가 상법에서 이제 기업이라고 그러죠. 기업. 한마디로 돈벌이 하려고 만드는 조직이 바로 기업입니다. 돈벌이 하려고 만든 조직, 기업. 자, 기업은 여러분 영리 목적이죠. 자, 기업이 영리 목적. 자, 영리 목적으로 해서 계속 반복. 자, 계속 반복. 자, 하는 바로 조직체를 말합니다. 거래 행위를 하는 조직체. 자, 거래 행위 하는 조직체.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요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 거래 행위라는 조직체가 바로 기업인데 이 기업에 관련돼서 뭐죠? 규율하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법은 뭡니까? 사인 간의 개인 간의 법률 관계 규율하죠. 그래서 상법은 바로 민법의 바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자, 이와 같이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 상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 상법. 빙산의 일각이다 하죠. 요 밑에는 바로 민법. 민법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다 이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상법은 바로 민법의 특별법이다. 민사특별법의 지위를 갖는 게 바로 상법이고 이제 우리 앞으로 이걸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상법을 공부를 할 때는요. 내내 민법 이야기가 나와. 쉽게 말하면은요. 민법은 이랬는데 상법은 이렇다. 항상 그렇습니다. 민법은 이랬는데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상법은 이렇다. 그래서 항상 민법이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민법이 베이스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했습니다. 자, 민법이 안 되면 상법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민법이 되어야 상법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상거래 관계에서 규율하는 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에 바로 하겠지만은 우리가 상법 3조로 보면요. 자, 한 사람이 자, 그렇습니다. 자, 상법 3조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일방이 상인이면 3조에 따라서 다 상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실제 상법의 적용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법의 규정이 별로 없어. 법의 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또 뭐죠? 민법의 채권법의 규율을 또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상거래는 결국 민법의 채권법이 다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민법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상법을 공부하게 된다. 이게 우리 상법의 특징입니다. 상법의 특징입니다. 상법의 특징. 네. 자, 그러면 상법이 뭔가를 잠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상법전은 이제 우리가 상법 시험이잖아요. 상법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자, 상법전은, 자, 첫 번째, 상법에 대한 총칙, 그리고 상행위, 그리고 이제 회사, 이제 가장 이제 범위가 많죠. 그 다음에 보험, 자, 그리고 해상. 자, 그런데 마지막에 항공운송이 있는데, 항공운송은요, 시험에 안 나온다 보면 돼.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도 다루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 법전에는 항공운송이 있는데 항공운송 우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걱정도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시험 출제. 우리는 시험이야. 우리는 상법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1편, 2편, 3편, 4편, 5편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독특하게 우리 상법에는 아니지만 우리 어법을 배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수표법이 있어요. 어법, 수표법. 자, 요건 우리가 상법이 아닙니다. 법이라고 수표법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법 시험에 항상 이게 들어갑니다. 항상 이게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상법, 법, 수표법 이걸 전체를 해서 우리는 이제 상법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이 말. 상법 시험의 범위는 됐죠? 요렇게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밸런스 총 30문제가 나오죠. 우리 시험에. 시험에는 30문제 출제되는데 30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출제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보통 여기에 3문제, 5문제. 우리 시험에서는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한 8문제가 나오죠. 30문제에서 한 평균 8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법원 시험에서는 참 많이 내고 그다음에 회사는 이제 14문제.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문제. 그리고 해상은 2문제.
그리고 이제 어원법, 수표법도 합쳐서 보통 한 2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총 30문제를 구성합니다. 30문제를 구성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어원법, 수표법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가 채권법 관련해서 공부를 비교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요 정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법하고 민법의 관계를 조금만 더 설명하면은 여러분 민법의 특별법이잖아.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규율을 한다 그랬죠. 개인 간의 법률 관계, 사인 간의 법률 관계. 돈 거래 관계, 부동산 매매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상인 간의 법률 관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행위라 그러는데 그러면 상인 간의 법률 관계는 뭔가 민법보다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달라야 되겠죠.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하고 다르게 규율하는 게 있고 민법에는 없지만 상법에 있는 게 있고 그리고 표현을 달리하는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민법은 이랬는데 상법은 이렇다. 이렇게 항상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상법 공부를 하실 때는요. 민법 책을 딱 같이 펴놓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법에 이제 이른바 이념이라는 게 나와. 이거 왜 나오냐 하면은 상법의 모든 조문들은요. 다음과 같이 2가지 이념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2가지 이념. 바로 기업의 유지 발전이야. 기업의 유지 발전. 기업의 유지 발전. 자, 기업의 유지 발전이래 그래요. 기업의 유지 발전. 됐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다? 거래의 신속과 안전이야. 거래의 신속. 거래의 신속 안전. 거래의 신속과 안전. 요게 바로 상법의 2대 이념이야. 상법의 이념입니다. 상법의 이념.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조문을 보면은요, 어떤 거는 이제 이쪽을 강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거는 이쪽에서 강화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오는 보면은 그 기업의 유지 발전. 아, 여러분, 기업이 유지 발전돼야 나라가 잘 되죠, 그죠? 국민도 잘 되고, 그죠? 기업의 유지 발전. 그 다음에 거래의 신속 안전. 이게 특히 중요하다. 거래 신속 안전. 거래 신속 안전.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 관련해서 팁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합니다. 민법 할 때도 그렇고 항상 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뭐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감. 공부할 때 항상 자신감. 이거는 인생에서요. 시험뿐만 아닙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과 확신. 그러면 자신감은 또 어디서 생긴다? 제가 이런 말 하죠.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꾸준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자기관리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규칙적인 생활하죠.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뿜뿜.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하자면은 자신을 속이지 않기.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 자, 우리는 이럽니다. 자, 누군가가 남을 속이면요. 기분 나쁘죠. 아, 내가 속았다. 저놈 나쁜 놈. 사기당했다. 사기꾼이다. 아니야. 정작 자기를 가장 많이 속이는 게 누구냐면 본인 스스로입니다. 자기와 약속인 걸 잘 지키지 않죠? 해야 되는데 안 하죠? 그냥 얼버무립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요. 시험뿐만 아니라 매사 모든 일이 뭡니까? 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요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판례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요. 조문과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 기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판례 지문이 테러블하게 길어집니다. 시험 지문이 자꾸 길어져. 그리고 계속 시간이 쫓기게 되거든요. 해서 빨리 지문을 읽고 답을 찾아내는 거. 그렇죠? 제때 빨리 지문을 읽고 답을 찾아서 빨리 마킹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란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제대로 빨리 답을 찾고 마킹을 제대로 하는 1차 마킹을 제대로 하는 이 연습을 안 하면은 실전에서 낭패를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요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요걸로 해가지고 간단하게나마 상법이 뭐 하는 거다, 민법과는 어떤 관계다, 그리고 상법에는 뭘 배울 것이고 출제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우리 그죠?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고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